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볼게. 이러한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사이에 그래프적인 특징이 아까 있었다고 했지. 그럼 그래프적인 특징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 참고 1의 방법 1과 방법 2는 방법 1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지 곧대로 하는 거야. 고지 곧대로. 있는 정의 있는 그대로. 있는 정의, 있는 정의, 있는 정의, 있는 정의. 근데 밑에 있는 걸로 밑에 있는 정의에 의해서 나왔던 그래프 판별법이 방법 2였거든. 됐어? 자,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지금 하는 거는 1대1 함수와 1대1 함수하고, 맞지? 1대1 대응을 이제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한번 알아볼게.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닌 것부터 하면 좀 편해,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봐봐.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자, 일단 그 전에 이거 세로선부터 할까? 그럼 세로선이랑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돼. 함수는 오케이. 빠진 부분도 없고. 그럼 함수는 되는데 이제 가로 그래프까지 지었다. 맞지? 그래프에서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잖아.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맞지?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1도 2로 가고 2도 1로 가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냐면 집합적으로는 1, 2, 3에서 맞지? 1, 2가 있는데 1이 1로 가고 2도 2도 1로 갔다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뭐 할까? 0하고 여기 3 할까? 그 다음에 여기 2로 갈까? 그 다음 똑같이 0하고 3에 대해서 똑같이 뭘로 갔어? 2로 갔지. 0도 2로 가고 3도 2로 갔다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 이러한 상황이랑 이런 그래프적인 특징이랑 같다고 알아둬야 돼. 맞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부분을, 맞지? 이 부분을 안 만나게끔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없애버리면 또 그래프가 함수가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안 만나게끔 내려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맞지? 원래는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게, 맞지?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내려. 그래서 내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내리니까 이렇게 그려져,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 모두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1대1 함수가 돼. 맞지? 함수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은 다 한 발씩 쐈어. 이렇게 한 발씩 쐈지. 한 발씩 쏴서 다 갔는데, 맞지? 치역에 이제 맞은 애들을 보니까 맞은 y값이지. y값은 여기 y축 상에 찍혀. 어디 찍히냐면 이렇게 다 찍혀. 이렇게 다 찍혀. 맞지? 이렇게 다 찍히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y축이, 그러니까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찍히잖아. 그래프가 만약에 x축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한다면 그래프가 여기 y축, x축 위에만 찍힐 거야. 따라서 이렇게만 치역이 찍힐 거거든. 그러면 1대1 함수이지만 맞지? 치역하고 공역이 다른 경우야. 공역. 그러면 지금 치하고 공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세로선이다 보니까, 즉 y축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안 만나야 있잖아.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밑에 있는 만나려면 여기는 이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여기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따라서 그래프를 새로 한번 그려보면, 맞지? 그래프를 새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한번 쓸어 내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모두 한 발씩 이렇게 쌓고, 맞지? 한 발씩 이렇게 쌓고, y값도 뭐야? y값도 모두 한 발씩 이렇게 맞으면서 한 발씩 맞으면서 모두 실수 전 구간이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었으면 정역하고 공역이라고 하는 게 실수 전 구간이고, 전 구간에서 모두 쌓고 모두 맞았는지를 체크할 때는 이렇게 쭉 한번 어떻게? 쭉 한번 다른 색깔로 할까? 쭉 한번 이렇게 쓸어야 된다고 알아두면 된다고. 됐어?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이야. 맞지? 그럼 위에 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이미 1대1 함수도 됐었잖아. 그래서 이미 가로선이랑 다 한 점에서 만났었고. 됐어? 그래서 그 결과가 옆에 그려진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해. 그래서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날 때는 1대1 함수가 아니었는데 그러려고 얘를 쭉 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냐면 이 경우는 맞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치역이라고 하는 게 여기만 되지, 그래프 찍히는 게 여기만 돼.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안 찍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그래프를 내린 거야. 이렇게 쭉 내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찍혀버리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됐어?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이고, 그럼 이거에 의해서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이 있다면 이거를 거꾸로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의 그래프적인 특징이 아니라 집합적인 특징, 맞지? 집합적 특징을 한번 보자. 맞지? 지금 한번 보면은 그래프에서 집합적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옆에서 했던 거 한번 볼까? 우리가 옆에서 했었던 것 중에 1, 2, 3 여기 있는 이 케이스를 한번 보면 돼. 자, 봐봐.
아까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1, 2, 3하고 A, B, C가 딱 나왔을 때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는 경우가 1대1 대응이었어. 맞지? 딱 나온 사람하고 맞지? 쏜 사람하고 딱 같은 경우. 자, 근데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이쪽에 뭐 1대1 대응 중에 지역하고 공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지? 그래서 1, 2, 3이 되고 A, B, C, D가 됐을 때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C로 가면 지금 이 경우는 맞지? D만 혼자 가야 되잖아. D만 혼자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1대1 함수는 맞지만 맞지?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지. 대응은 아니야.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1, 2, 3이 나와 있고 A, B, C, D인데 그럼 만약에 얘하고 겹쳐지는 경우는 1대1 함수 역시도 아니었지. 그러면 함수 역시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인 거에 한해서 1대1 함수인 경우에 한해서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일단 제외해두고 1대1 함수인 경우에 한해서 보면은 맞지? 그럼 얘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유한집합에 한해서야 실수 전체 집합으로 확장하면 이 얘기는 못해. 얘가 지금 보면 한 명이 더 나왔잖아.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됐던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안 나왔던 옆에 케이스는 1대1 대응이 딱 됐었잖아. 자, 우리가 함수는 모든 원소가 쌓여야 되고 모든 원소가 한 발씩 쌓아. 맞지? 그럼 n의 정의역의 원소하고 n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같아.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씩 쌓았으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겠지. 근데 치역은 일반적으로 뭐 정의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공역에 있는 원소의 치역은 공역에 포함이 되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n의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크거나 같아. 됐어? 따라서 공역의 원소가 크거나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방금처럼 위처럼 남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없는, 즉 얘가 다른 경우가 한 명이 남으니까 애초에 얘네가 같아져 버리면 이러한 케이스가 안 남는다고. 1대1 함수에 한해서 이 같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1대1 대응을 얘기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에다가 공역의 원소가 같은 경우에 맞지? n의 정의역의 원소하고 n의 공역의 원소가 같은 경우에다가 우리는 n이 1대1 n이 아니야 함수지. f가 여기다가 f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네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결국 얘의 원소의 개수가 한 발씩 쏟아보고 얘네 원소 개수가 같으면 얘도 한 발 쏘고 얘도 한 발 쏘고 같은 원소에 수렴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가 한 점으로 만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됐어?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고. 즉 집합의 원소 개수로도 알아볼 수 있어. 지금 보면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같은데 치역의 원소는 공역의 개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씩 쐈을 테고 그게 모두 맞았다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다가 1대1 함수를 첨가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첨가할 거는 뭐냐면 얘가 아닌 경우. 자, 우리가 지금 정의역의 원소하고 공역의 원소가 같은데 지금 1대1 함수인데 맞지? 1, 2, 3, 4하고 A, B, C가 돼 있어. 즉 정의역의 원소가 n의 공역의 원소보다 그럼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언제? 1대1 함수에 한해서. 자, 1대1 함수에 한해서야. 그러면 우리가 1, 2, 3, 4고 얘가 1로 쏘고 얘가 2로 쏘고 얘가 3은 C로 쐈어. 그럼 1대1 함수에 한해서 정의역의 공역의 원소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이 상황에서 4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지금 다 이미 맞았어. 그럼 얘가 못 쏜다고. 그럼 얘가 안 쏘는 상황은 함수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4는 얘네 중에 반드시 하나의 상황으로 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1대1 함수에 한해서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보다 큰 경우가 없어.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이 경우는.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보다 큰 경우는 반드시 같은 함수값이 같은 원소가 존재한다고. 원소가 존재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같아지는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는 반드시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가 가능하다고.
됐어? 자, 보면은 정리해본 게 앞에서 그래프적인 특징으로 뭐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그리고 1대1이 아닌 것까지 구분했다면 집합적으로 구분해보면은 뭐 집합적으로는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 집합적으로 원소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원수, 치역의 원수, 공역의 개수로 각각을 구별을 해봤어. 그리고 둘 사이의 대응관계, 집합적인 그림이랑 뭐 그래프적인 그림이랑 둘 사이의 대응관계도 잘 알아봐둬야 돼. 됐어? 끝.